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데 50시간까지 하면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집중 상태.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까지 올라가요.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가 돼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의 두뇌가 풀가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몰입을 잘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혹시 따로 있을까요? 어떤 뭐 성향상으로나 네. 뭐 체질 혹은 성격 네네. 혹은 뭐 MBTI 성향상 네네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가 있고 후천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특징이 네. 그게 이제 조울증의 조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네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말을 하면 끝일지를 모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양적으로 도파민이 조금 분비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양적으로 몰입의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이제 그게 이게 무조건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약조증, 그러니까 약간의 조증. 예, 조증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액티브하니까. 그런데 그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할 건 없는 게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병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천재들이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네네. 조현병, 맞아요. 조증 이런 거 많이 겪었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병이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후천적인 요소.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소는 스님들이 하는 거가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몰입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하나만 아무 진전이 없는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를 하드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몰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 10분 동안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활성화된 이제 시냅스가의 도파민이 파이어링이 돼서 이제 재밌는 거죠. 짜릿한 거죠. 네. 1시간이 만에 풀었어. 그러면 1시간 동안 내가 몰입도가 올라가요. 1시간 동안 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의 그 잠재력은 일단 1시간까지 이렇게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만약에 10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간 거예요. 네. 더 높은 레벨이 더 깊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는데 50시간까지 하면 이제 더 올라가고 그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집중 상태. 소위 삼매라고 하는 상태. 네.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까지 올라가요. 이제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이제 유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돼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그 나의 두뇌가 풀가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매라는 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는 이유가 풀려버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 내가 5시간 만에 풀려버렸어.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를 경험을 못하게 되죠. 네. 5시간 동안 하고 풀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삼매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는 최대의 상태가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보내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네. 50시간을 뭐 그 연속해서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면은 뭐 1시간 만에 풀리면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네. 2시간까지 하려면 2시간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어떨 때는 너무 안 풀려 그러면 10시간까지 가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풀리는 화두인데 그게 풀리기까지는 똑같아요. 참선하고 풀리기까지는 네. 상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몰입 능력을 계속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후천적으로 이제 내가 몰입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하면 누구나 이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계속 그 훈련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분 만에 풀리는 문제만 늘 푸는 애들이 가끔 가다가
1시간이나 안 풀렸어. 이게 40분 동안 안 풀리면 이제 야, 이 문제는 안 풀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1시간 만에 풀렸잖아요. 네. 그러면 도파민 분비량이 더 많아요. 내가 10분 만에 풀었던 거 재미보다 더 짜릿해. 그러면 은근히 이런 문제를 찾아요. 은근히. 이제는 1시간 20분짜리. 네, 그러니까 부담이 가면서도 재밌다는 걸 아는 거야. 야, 이게 어려운 문제는 부담이 있는데 더 재미는 그걸 내가 해결했을 때 더 짜릿함이 크다는 거가 이미 기억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몰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하나 재미도 찾아가고 일종의 조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네네. 혹시 그럼 반대로 몰입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뭐 ADHD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 네네. 증후군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저희 아이가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는 ADHD를 제가 몰랐는데 예. 너무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중할 거를 못 하는 거예요. ADHD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집중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이제 분리하는데 걔한테 맞는 걸 하면 돼요. 걔한테 맞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그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학습지. 네네네. 그 걔들이 이제 유치원 때인데 그 학습지가 있었어요. 네. 큰 애는 늘 해놔요 학습지를. 그러니까 늘 해놓는데 둘째는 뭐 해놓는 날이 하루도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얘는 참 이제 집중을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같이 앉았어요. 이렇게 책상에 같이 옆에 앉고 이렇게 학습지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연구에 몰입을 하고 네. 옆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얘가 1번하고 2번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3번부터는 또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낙서하고 딴.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걔가 안 한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걔는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건 이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3번을 가리켜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떤 표정이냐면 차 나 이거 했어야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딴 생각이 나와서 못한 거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얘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번 하면 아차 하면서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생각을 이렇게 몰입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뭐 5번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안 해. 또 딴짓하고. 또 딴짓하고 있어. 그럼 네. 또 손을 가리키면 또 얘가 아차 하면서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했거든요. 네. 계속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빠가 옆에 하라고 그랬는데 한 두세 문제 풀고 딴짓하고 잊어버리니까 그 풀어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얘가 다 해요. 처음에는 2문제 가고 딴짓했다면 나중엔 다 해요. 4문제, 5문제 하고 딴짓. 나중에 이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 다 해요.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하니까 이제 자꾸 도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아빠가 옆에 없을 때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러고 같이 안 있는 거예요. 유치원 때요. 예. 그거는 ADHD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들이 다 그랬을 텐데. 아니 큰 애는 뭐 다 해놓으니까 이제 큰 애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딴 데에 있는 거죠. 딴 데에 있고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안 해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또 얘기를 너 못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얘가 내가 옆에 없어도 해요. 그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거 단계를 실수해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잘 해서 이제 걔한테 뭘 시켰냐면 아빠가 없을 때 이제 그 아빠가 없을 때 아빠가 회사 갔을 때 너 할 수 있어? 이제 해놓을 수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얘가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 2주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오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안 해놨죠. 그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걔가 약속을 했잖아. 해놓는다고. 네. 근데 자기가 안 지켰잖아. 네. 그러니까 뭔가 미안해해 애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답답해 하는 거야. 아, 자기 자신.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못했네 먼저 계속 그런 거죠.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얘가 이제 약속을 하재. 나 내일은 꼭 한다고 뭐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도장 찍자고 뭐 그래요. 네. 네. 근데도 못해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그 정도로 어려운지는 몰랐는데 계속 2주일간 못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문제집 한 바닥 푸는 요 정도. 예, 그거를 얘가 못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하는데 이제 직장에 있을 때 하라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은 하도 자기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야, 네. 아빠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 아빠 전화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몇 살 직장 때요? 그 유치원 때. 유치원 그럼 뭐 신동 1학년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네, 네, 그런 정도. 네. 뭐 1학년, 2학년 뭐 유치원 뭐 그런 아주 저학년 정도예요. 때. 아주 저학년 때인데 걔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다 해요. 그거를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얘가 잊어버리는 노느라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근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력을 탁탁 건드려 주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하고 어느 날 내가 왔는데 내가 그때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하면서 나 했다고. 아빠가 전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내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단계별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단계별로. 그다음에 이제 되면은 뭐 이제 뭐 3일에 한 번씩 한다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네.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스스로 할 수 그게 있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가 그쵸.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하라 그러면 힘들고 이렇게 도와줘서 그게 못하는 애는 이렇게 도와줘서 애가 조금씩 실천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단계별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예. 있도록 그냥 애들 뭐 등짝 때리고 소리 지르지 네네. 말고. 그러니까 얘가 수학 시험을 저학년 때 봤는데 네. 뭐 점수가 뭐 25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희 부부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문제집을 이렇게 봤더니 예. 얘가 푼 거가 있는데 그거는 다 맞았어. 네네네. 근데 안 푼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네, 3분의 2를 안 푼 거야. 아, 시험을 보다가 뒤를 안 풀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영문인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너 그래서 여기 왜 안 풀었니?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한 거야. 예. 그랬더니 얘가 이거 하다가 딴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ADHD. 지금 보니까 그게 ADHD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딴 생각이 나니까 이제 딴 생각하느라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지를 걷어가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걔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단계별로 하면 다 됩니다. 혹시 좀 외람된 질문인데 그 둘째 아드님인가요? 네네네. 지금은 그 학생은 어쨌든 뭐 거기 있지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수능은 제일 잘 보고요. 네.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대. 그랬어요. 네. 근데 네네. 야, 네. 근데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어렸을 때 알았지만 그래도 단계별로 스스로 학습을 해서 지금은 수능을 강남에서 제일 잘 받고 의대 들어가. 이거는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님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예. 예. 근데 뭐 하여튼 뭐 좋은 유전자, 예, 우리 교수님이 주신 좋은 네, 유전자. 그거는 아니 그러고 저는 예. 후천적인 건 저는 안 믿어요. 어때 선천적인 걸 안 믿으신다고? 선천적인 걸 안 믿어요. 선천적인 거를. 후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걸 보면은 네네네. 우리 뇌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러니까 예. 아인슈타인의 뇌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럼 아기들 다 똑같아요. 갓난아기. 거기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냅스 배선이 달라지면서 아인슈타인의 뇌가 되고 뉴턴의 뇌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뇌들은 조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웬만큼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거는 다 똑같은데
그 어릴 때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어떻게 했느냐가 되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얘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살인데 아주 똑똑해.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는 천재다, 영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 부모가 어떻게 했나를 잘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 환경에 뭐 책이 많고. 예, 우리 뇌는 있고. 우리 뇌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고 농구를 열심히 하면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네. 미리 인간의 뇌가 늦게 발달하는데 사슴 같으면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금방 독립을 하는데 우리는 늦게 발달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리 능력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네가 요구를 해. 그러면 이제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원시 시대 뇌나 지금 뇌나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예. 왜냐면 원시 시대에서 지금까지 진화를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야. 네. 몇만 년밖에 안 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명이 갑자기 발달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지금 사냥할 때 그 뇌나 뭐 지금 뇌나 똑같은 뇌란 말이죠. 근데 원시 시대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그렇게 사냥할 줄밖에 모르고 지금 와서 많이 배우니까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에서 능력을 미리 발달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때 그 이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계속 걸으려고 하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동물이 키운 아이는 야생아는 이제 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게 시냅스 가소성이에요.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도전을 하라는 얘기는 뇌한테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미지의 문제를 그 능력을 발달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야 뇌가 그것이 가장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의 문제를 풀 때 두뇌 활동이 가장 높은 수준의 두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자꾸 요구하는 거가 교육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 네. 그 얼마 전에 근데 그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이 네.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천적인 유전자다. 그 뇌도 사실은 물려받는 거다.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분이 전문적으로 그쪽을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네, 지금 뇌과학자들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러카스의 탈랄 박사는 예.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이제 너가 인풋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는 걸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넣는 인풋으로부터 너의 뇌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지금 뇌가 그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네. 예, 우리 뇌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후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 좀 많이 나온다. 예. 그 정도의 선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 선천성. 네, 그 정도 차이. 좀 더 집중하고 빨리 몰입할 네.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다 좌우해 버리는 건 아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한 방식으로 네. 도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 다 수학을 재밌어하고 잘하고 그래요.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해답을 계속 보는 식으로 하면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예,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예.